루빠 와짜라 찌따니. 루빠가 새끼니까 루빠 와짜라는 무새끼가 되겠고, 찌따니는 마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무새끼 마음들 12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루빠 할 때 라는 것은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입니다. 루빠는 색이고 와짜라는 세계니까 루빠 와짜라는 무색계, 찌따니는 마음들 12가지입니다. 그 왜 12가지인가요? 무색계는 공무변처, 그 다음에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12가지가 되는 것은 유익한 마음, 그 다음에 과보의 마음, 다음에는 작용만 하는 마음. 유익한 마음은 당연히 4가지니까 4가지가 되겠죠. 과보의 마음은 똑같이 4가지, 그리고 작용만 한 마음도 4가지, 4, 3, 12가 되어집니다. 유익한 마음은 어떤 것이 유익한 마음인가요? 유익하다는 것은 이 무색계의 업을 짓는, 특히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유익한이라는 것은 유익한 업을 짓는. 과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유익한 업을 지었으니까 그 유익한 업의 과보로 무색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무색계 과보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색계에 태어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작용만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자, 아란이 무색계 선정을 닫게 되면 그런 마음을 무색계의 작용만 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용만 하는 것은 아라한의.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할 때는 업을 짓는, 특히 유익한 업을 짓는 선정의 업은 다 유익합니다. 선정의 업은 해로운 업이 없습니다. 과보의 마음은 거기에서 태어난, 작용만 한 마음은 아라한의. 이렇게 3가지를 구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색계 마음이 12가지가 되는 것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가 유익한 4가지, 과보의 4가지, 작용만 하는 4가지가 돼서 12가지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루빠 와짜라 꾸살라 찌따니. 루빠 와짜라는 무색계, 꾸살라는 유익한, 찌따니는 마음들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사 난짜 야따나 꾸살라 찌땅인데, 아까사 난짜 야따나라는 것은 공무변처라는 뜻입니다. 공무변처에 속하는 꾸살라는 유익한, 찌땅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 공무변처라는 것은 공간이 무변, 한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아까사, 이 아까사가 바로 공간이에요. 두 번째는 윈냐 난짜 야따나 꾸살라 찌땅. 윈냐나가 뜻이 뭔가요? 윈냐나라는 것은 식이잖아요. 식. 의식을 얘기합니다. 의식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식무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무변체에 속하는 유익한 마음. 세 번째는 아낀짠냐 야따나 꾸살라 찌땅. 아낀짠냐 야따나는 것은 무소유처라는 뜻인데, 무소유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소유처는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에 속하는 유익한 마음. 네 번째는 이걸 읽을 때는 느에와 힘드니까 네와 싼냐. 싼냐가 뭔가요? 싼냐라는 것은 인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쌌냐. 쌌냐가 또 인식이에요. 없는 것도 아닌. 그래서 우리가 비상,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비상,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세계에 속한 유익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내와 쌌냐, 나 쌌냐 했다나 꾸살라 찌딴 짜띠라고 얘기합니다. 짜띠 이렇게 나오면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 무색계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무색이 뭘까요? 색이라는 것은 르빠인데 여기에 아를 붙인 거예요. 아는 부정을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르빠는 색을 나타내고 이때 색이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는데 미세한 물질을 얘기해요. 이 미세한 물질이 주로 뭘 표시한다고 그랬습니까? 빛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색계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물질이라는 영역, 물질의 영역을 완전히 초월한 거예요. 완전히 초월하여 그 미세한 물질조차도 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있냐면 마음과 마음부스. 마음과 마음부스를 합해서 뭐라고 나요? 정신이라고 그러죠? 나마. 이 정신, 마음과 마음부스만 있는, 존재하는 세계를 무색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색계의 유익한 마음이라는 것은 누가 닦는 마음이냐면 범부, 우리와 같은 범부나 혹은 유학이 닦는 거예요. 닦는 겁니다. 유학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류, 자, 일례자, 불안자. 왜 아라한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아라한이라는 것은 아까 작용만 하는 마음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색계의 유익한 마음을 닦는 그러한 존재들은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범부하고 유학. 이 두 존재만 무색계의 유익한 업을 닦는 존재들입니다. 아라한은 작용만 하는 마음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라한은 업을 짓나요? 짓지 않나요? 아라한은 업을 짓지 않습니다. 이만희는 이, 짜따리, 네 가지 삐. 이 네 가지는 아르빠 와짜라, 무색계의 꾸살라, 유익한 찌따니 마음들이라 나마 이름 짓는다. 해설입니다. 무색계 마음 아르빠 와짜라 찌따. 무색계 마음은 네 가지 무색계 세상에 속하는 모든 마음들을 포함합니다. 무색계는 물질의 영역을 완전히 초월하여 오직 마음과 마음부스,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정신. 빨리어르는 나마. 정신만 남아있는 세상입니다. 무색계 선정, 아루빠짜나라고 하는데, 아루빠가 무색이고, 그 다음에 짜나가 선정인데, 이때는 제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아루빠짜나라고 합니다. 증득함으로써 무색계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이게 바로 과보의 마음이 돼요. 무색계 선정은 색계 오선정을 바탕으로, 색계 오선정은 선정의 요소가 몇 가지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나요? 우페카하고, 우페카는 평정, 평정과 집중은 뭐라고 하나요? 애깍 같다. 우페카 평정은 마음부스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34번에 따뜨라 맞자 따따 중립의 마음부스입니다. 그 다음에 애깍 같다는 마음부스 몇 번에 해당되나요? 5번에 집중의 마음부스입니다. 그러면 색계 오선정이 평정과 집중인데 무색계 선정은 마음부스가 몇 개 있나요?
무색계 선정도 이 마음부스 같은 마음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색계 선정은 색계 오선정의 하나의 종류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저도 무색계 선정은 색계 오선정이 좀 더 높아진 경지라고 이렇게 실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정이라는 것은 원래는 네 가지예요. 파타마짜나 초선정, 두띠아짜나 이선정, 그 다음에 따띠아짜나 삼선정, 짜투따짜나 사선정. 사선정을 아비담마로 따지게 되면 오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선정이라고 하지 않고 공무변 처라고 합니다. 아까사 난자였다나. 그 다음에 식무변 처가 경지예요. 윈냐 난자였다나. 그 다음에 무소했죠. 아낀짠냐였다나. 마지막에 뭘까요? 비상 비비상처 네와 싼냐 나 싼냐였다나. 거기는 선정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선정과 똑같은 평정과 집중이라는 마음부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색계 선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무색계 선정을 닦는 방법인데 가시나라는 것은 지수화풍, 그 다음에 노란색, 붉은색, 파란색, 하얀색,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허공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가시나를 대상으로 오선정을 증득하는데 이 가시나는 일반적으로 지름이 30cm 정도 되는 물질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 30cm 정도 되는 물질을 앞에 놓고 한 1m 앞에나 적당한 곳에 이렇게 앉아요. 앉아서 이 가시나를 눈을 지그시 뜨고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 가시나가 그냥 하얀색 가시나로, 예를 들어서 하얀색 가시나를 닦으면 그냥 하얀색으로 보여요. 근데 한참 이것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 주위에 빛이 아른거립니다. 어떤 것도 다 돼요. 컵을 놓고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연필을 놓고 해도 괜찮아요. 저는 전에 장미꽃을 놓고 해본 적이 있어요. 장미꽃을 한참 이완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장미꽃 바로 뒤에 그 오라가 빛이 붕 하고 떠오릅니다. 사실은 그 빛이 장미꽃보다는 실제에 좀 더 가까워요. 장미라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의 허상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장미로 보이지만 다른 존재가 보이면 그게 장미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안 보여요. 그리고 고양이가 보게 되면 우리와 틀게 보여요. 개가 보면 또 장미가 또 다르게 보입니다. 악령이 보게 되면 또 장미가 달리 보여요. 천상에 있는 신들이 보게 되면 또 장미가 달리 보여요. 이 대상이라는 것은 지극히 존재의존적이에요. 어떤 존재가 보느냐에 따라서 대상은 달리 보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봤다고. 당신이 그렇게 본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보통 내가 보는 식으로 다른 사람이 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대상이라는 것이 지극히 존재의존적이에요. 어떤 분은 어떤 그 성직자를 보게 되면 큰 믿음이 일어나요. 환희심이. 그러나 다른 분은 그 성직자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극히 존재의존적이라는, 뭐라는 것이? 대상이라는 것이. 그러면 일단 이 대상을 아주 이완된 마음으로 계속 보게 되면 주위에 빛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빛이 여기에도 빛이 구름이 생겨요. 빛의 구름이. 컵을 놓고 해도 괜찮아요. 컵에 빛이 이렇게 뭉게뭉게 떠오릅니다. 그 양자역학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전자구름, 구름이라고.
왜냐면 전자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 주위가 이렇게 구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물체의 보다 미세한 차원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보다 미세한 차원이 뭐냐면 빛의 차원이에요. 색계의 차원입니다. 욕계에 있다가 색계의 차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색계의 차원을 보면서 이것이 빛의 영상으로, 이미지로 바뀌어서 눈으로 들어와요. 눈을 딱 감아도 이 모습이 비슷하게 이렇게 각인이 돼요. 어디에? 그 인식 속에. 그리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가하니미따라고 그래요. 익힌 표상. 근데 이것을 더 많이 섬세하게 보게 되면 다른 것들 이런 그 형색 이런 모양 같은 것은 다 없어지고 실제로 빛만 맑고 밝게 앞에 이렇게 현존합니다. 그런 것을 빠띠바가니미따라고 그래요. 그것을 익힌 표상 다음에 일어나는 닮은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 닮은 표상이 바로 명상의 대상이 돼서 어디까지 가냐면 오선정까지 가는 거예요. 아나파나사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나파나사티를 처음에 하게 되면 그 빠리깜마 니미따라고 그러는데 그 준비 표상에서는 아나파나라는 호흡 자체가 하나의 표상이 명상 대상이 돼요. 근데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 모든 물질은 보다 세밀한 단계가 빛이에요. 그 호흡이 빛으로 변합니다. 그것을 보다 더 세심하게 보게 되면 그 빛이 맑고 밝은 상태로 내 얼굴 주변 앞에 환하게 현존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선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왜 빛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욕계일 때는 그 빛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색계로 접근하면서 근접해서 본산매로 가면서 근접산매부터 그 빠띠바가니미따 그런 닮은 표상으로 표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색계 선정은 어떻게 되냐면 대상이 바뀌어요. 빠레까마 니미따 준비 표상 호흡에서 우까 니미따 좀 이렇게 빛에 근접한 그러한 빛이 생기고 그 다음에 빠띠바가 니미따 맑고 밝은 빛으로 바뀝니다. 대상이 바뀌어요. 일단 까시나를 대상으로 오선정을 증득을 합니다. 까시나의 닮은 표상이 빠띠바가 니미따예요. 이 닮은 표상은 특징이 뭐냐면 빛이 맑고 클리어해요. 밝아요. clear and bright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맑고 밝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마음이 맑고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상이 나의 마음이 맑고 밝아지는 것에 관계없이 맑고 밝게 보이면 좋은데 왜 나의 마음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대상이 달리 보일까요? 그게 바로 존재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보느냐에 따라서 대상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본다고 상대방이 어떻게 보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굉장히 무지한 상태예요. 절대로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이 맑고 밝아지니까 대상이 맑고 밝은 차원까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차원까지 보이게 되니까 다시 나의 마음이 맑고 밝아지는 거예요. 더. 이런 것을 우리가 선순환 구조라고 그래요. 까시나의 젊은 표상을 무한히 확장하는데 여기 내 앞에 이 까시나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맑고 밝은 까시나가 생겨요. 이렇게 생기면 이 까신 앞에 있는 대상이 이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조금씩 늘려요. 그리고 명상을 자꾸 하면 이 의식이 확장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의식의 확장이라고 그래요. 의식의 확장. 명상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영어로는 expansion of consciousness. 의식이 확장이에요. 그 의식이 확장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식이라는 것은 대상을 아는 거잖아요. 대상을 아는 범위가
자꾸 넓어진다는.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전에 우리 선우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명상하다 보면 우주 공간에 내가 붕 떠 있는 것 같다고. 어떤 명상이든지 다 그렇게 돼요. 우리가 욕계에 살다 보니까 항상 대상을 이렇게 보고 마음을 좁혀서 그 대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뭔가 의식이 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걸 볼 때, 이 컵을 볼 때, 우리는 이 컵을 어디로 봐요? 컵 안쪽을 봅니까? 컵 바깥쪽을 봅니까? 우리는 컵 안쪽을 보잖아요. 컵을, 이게 컵이라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 여기를 봐요. 여기를. 그러니까 마음은 한없이 좁아지는 거예요. 왜? 항상 대상지향적이에요. 항상 대상지향적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꼭 좁혀서 봐요. 이렇게. 오늘 갑자기 이거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대상을 볼 때 이 안쪽을 보지 말고 바깥쪽을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마음이 의식이 확대가 돼요. 갑자기 마음이 넓어져요. 내 앞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안쪽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 바깥쪽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한한 자비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시나가 이제 확대가 되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더 확대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해 갑니다. 무한히 확대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무한이니까 끝이 없죠. 이게 무한히 확장을 해 갑니다. 그 다음에는 닮은 표상, 이 닮은 표상이라는 것은 아까 그 빛이에요. 빠띠바가니미타. 이 빛을 제거하고 그것이 퍼져 있는 허공을 무한한 허공이라고 명상을 하기 시작해요. 무한한 허공. 아까사 난자에다나. 아니면 아까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 무한히 퍼져 있는 그 빛, 이 닮은 표상이 뭘 바뀌냐면 허공으로 바뀌어요. 허공으로 바뀔 때 그때를 바로 무색계 조선정 공무변차라고 얘기합니다. 무색계의 마음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꾸살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한 무색계 마음들은 금생의 무색계 선정을 닦는이 뭐냐면 업을 짓는이에요. 유익한 업을 짓는 누구에게만 경험된다고 그랬습니까? 범부하고 유학. 유학은 몇 분인가요? 세 종류의 분입니다.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은 왜 해당이 되지 않나요? 밑에 작용만 하는 마음이 아라한들의 마음이니까. 과보의 윗박과 무색계의 마음들은 무색계 선정을 닦은 결과가 뭔가? 이게 과보예요. 업의 과보입니다. 결과로 무색계에 태어난이 과보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태어난 자들에게만 일어납니다. 작용만 하는 끼리한데 무색계 마음들은 무색계 선정을 증득한 아라한들만이 경험하는 마음입니다. 유익한 마음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과보의 마음 몇 가지인가요? 네 가지. 작용만 한 마음 몇 가지인가요? 네 가지. 그래서 무색계 마음은 도합 몇 가지인가요? 12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색계 수행 정연구인데 이 정연구가 뭐냐면 이게 포뮬라예요. 공식입니다. 포뮬라.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질에 대한 인식, 색계에게 완전히 초월하고 물질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소멸하여 갖가지 색계의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마나스카라 않기 때문에 이 잡돌이라는 것은 주의예요. 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욕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마나스카라를.
무한한 허공이라 하는 공무변처를 증득하여 머문다. 이게 바로 공무변처의 정형구입니다.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의식, 식이라고 하는 식무변처를 증득하여 머문다. 이것이 바로 식무변처의 공식입니다.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음 이라고 하는 무소요처, 아낀 짠냐 했다나 증득하여 머문다. 공식입니다. 무소요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비상비비상처를 증득하여 머문다. 이것이 바로 비상비비상처를 수행하는 정형구예요. 마음의 준비가 된 분들은 이렇게 마음속에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비상비비상처를 증득하여 머물리라 딱 하면 비상비비상처가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존재들은 그 펼쳐지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6개가 가장 좋고 3개가 조금 해보니까 좋아요. 근데 비상비비상처까지는 잘 못 가요. 왜냐면 아직 마음이 3개에 묶여 있어요. 마음이 그쪽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못해요.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데 아직 가지 못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형구가 있습니다. 자, 무색개의 마음들이 있는데 거기 공무변처 유익한 마음은 70에서 71, 72, 73 4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과보의 마음은 74, 75, 76, 77 그 다음에 작용만 한 마음은 78, 79, 80, 81 도합 몇 가지인가요? 12가지. 자, 공무변처 마음이고 공무변처는 직접 대상이 뭐냐면 허공이라는 개념이에요. 개념. 빤야띠입니다. 초월 대상은 가시나의 개념이 가시나는 색계 가시나예요. 그러니까 색계 가시나의 개념을 초월한 거예요. 식무변처는 무한한 허공의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무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에요. 뭘 초월했냐면 요거 바로 앞에 것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초월하면 돼요. 허공의 개념을 초월한 거예요. 자, 무소유처는 없음의 개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 뭘 초월했을까요? 이거 대각선으로. 무한한 허공의 마음을 초월한 거예요. 자, 비상비비상처는 무소요의 마음입니다. 무소요. 이 마음이고 이것을 초월한 것은 없음의 개념이다. 이렇게 직접 대상과 초월 대상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색계선정과 무색계선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색계선정은 다양한 대상이에요. 대상 중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빠리깜마 니미타 하게 되면 이게 준비표상, 표상도 틀려요. 표상이 대상이에요. 표상. 그 다음에 우까 니미타. 그러면 이것은 익힌 표상. 그 다음 빠띠바가 니미타 하게 되면 닮은 표상. 이 표상이 바로 명상 대상이에요. 다양한 대상을 가진 무색계 선정은 각자라는 건 뭐냐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요처, 비상비비상처에는 오직 하나의 대상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변처에는 무한한 허공, 식무변처는 그 무한한 허공에 해당하는 마음, 무소유처는 아무것도 없음, 비상비비상처는 그 무소유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대상만을 갖는다. 색계 선정은 선정의 요소 짜난간데 제거해요. 초선정에서는 5개가 다 있어요. 일으키는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이 선정은 앞에가 하나 떨어지고 나면 돼요.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3선정은 희열, 행복, 집중. 4선정은 행복, 집중. 5선정은 평온, 그러니까 평등과 집중.
선정의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이게 제거하는 게 뭐냐면 정제하는 거예요. 초선정에서 오선정에 이르게 되지만 오선정에서 공무변초로 나아가고 그 다음의 무색계 선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초월해야 할 선정의 요소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오선정도 두 가지 선정 요소, 뭔가요? 아까 평정하고 우백화, 그 다음에 집중. 무색계 선정도 선정의 요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평정과 집중. 그 대신 수행자는 연속적으로 더 미세한 대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까 초월하는 거 말씀드렸죠? 여기서 대각선으로 허공의 개념을 초월해서 식무변처, 무한한 허공의 마음을 초월해서 무소유처, 없음의 개념을 초월해서 비상비비상처. 자, 초월함으로써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무색계 선정의 마음은 오선정의 평정, 우백화, 평정과 집중, 애가 같다. 두 가지 선정의 요소를 가집니다. 이런 이유로 무색계 선정은 색계 오선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해집니다. 색계 오선정이 보다 높은 경지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선정으로 볼 때 무색계 선정은 오선정의 한 유형으로 간주가 되지만 오선정과는 색계 오선정입니다. 다른 경지라고 그랬어요. 이 경지가 바로 아까 아야따나 아까사 난자였다나 할 때 공무변 처, 그 처예요, 처. 다른 경지에 속하고 다른 유형의 대상이 달라요. 허공이라는 대상이 이렇게 가지기 때문에 마음이 식무변처와 다르고 그리고 공무변처 네 가지 마음이 서로 다릅니다. 아르빠 와짜라 위빠까짓다니 무색계 과보의 마음인데 여기 한은을 빼야 되겠네요. 과보이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색계에 태어난 아까사 난자였다나 위빠까짓당 공무변체에 속하는 위빠까 과보의 찌땅 마음 윈냐 난자였다나 위빠까짓당 윈냐 난자였다나 식무변체에 속하는 위빠까 과부의 마음 아낀짠냐였다나 위빠까짓당 무소유처에 속하는 과부의 마음 네와산냐 나산냐였다나 위빠까짓단자띠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비비상처에 속하는 과보의 마음 네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만이 이 짜따리삐 네 가지는 아르빠와짜라 무색계의 위빠까 과보의 찌따니 마음틀이라 남아 부른다. 아르빠와짜라 끄리야 찌따니 무색계 작용만 하는 마음인데 아르빠와짜라는 무색계의 끄리야는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끼리야와 같다고 그랬죠? 차이가 있다면 끼리야는 짧게 발음하는데 야자를 끄리야는 야자를 길게 발음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동의어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아까사 난자였다나 끄리야 찌땅 공무변체에 속하는 끄리야 작용만 하는 찌땅 마음 윈냐 난자였다나 식무변체에 속하는 끄리야 작용만 하는 찌땅 마음 아낀짠냐였다나 무소유처에 속하는 끄리야 작용만 하는 마음 네와산냐 나산냐였다나 끄리야 찌딴 자띠 끝납니다. 비상비비상체에 속하는 작용만 하는 마음인데 이 작용만은 하느는 누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아라한의 마음이다. 아라한은 선한 업이나 그리고 악한 업을 짓지 않습니다.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세계에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만이 이 짜따리 네 가지 삐 아르빠 와짜라 무색계의 끄리야 작용만 하는 찌따니 마음들이라 남아 한다. 이제왕은 이와 같이
사파타는 모두. 그 다음에 두아다사. 이 두아다사가 뭘까요? 두아는 둘. 다사가 열이니까 12. 12가지. 아르빠 와차라. 무색계의 꾸살라 유익한 마음. 위빠까 과부의 마음. 그리야 작용만 하는 찌따니 마음들이 사마따니 완성되었다. 무색계의 마음의 요약입니다. 알람 바나빠베데나. 알람바나가 뜻이 뭔가요? 알람바나는 뭐와 가냐면 아람마나. 아람마나가 뜻이 뭔가요? 대상이란 뜻입니다. 대상. 그 다음에 빠베다. 빠가 빠질 때도 있는데 빠베데나가 뭐냐면 분류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대상의 분류에 따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짜뚜다. 짜뚜다가 4가지예요. 짜뚜가 4, 위다나 다가 가지. 그 다음에 이 짜뚜다 할 때 여기 다. 이 짜뚜다하고 아루빠. 이렇게 할 때 이 A자가 겹치면서 여기를 길게 발음한 겁니다. 아루빠 마나상. 마나사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나사는 마나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노라고도 합니다. 뭔가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순서가 좀 다른데, 자, 무색계 마음은 대상의 분류에 따라서 4가지이며, 뿐냐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뿐냐가 공덕이잖아요. 공덕이니까 덕스럽고, 이게 바로 유익한입니다. 이것구는 뭘까요? 빠까, 과보의. 그 다음에 끄리야, 작용만은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끼리야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메다는 앞에 있는 빠베데나 똑같아요. 그것의 분류에 따라. 메다. 뿌나는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누아다사다. 누아다사가 아까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12가지. 다는 가지. 띠탕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2가지이다.